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4일입니다. 어제 투표가 끝나고 대통령 발표가 됐죠. 오늘 이제 대통령 취임이 됐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 1회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입찰을 많이 하시는데, 요 그림처럼 이게 이제 우리 옥션원에서 놓은 책자죠. 책자에 놓은 건데, 제가 이 책을 샀습니다. 여러분 볼지 모르겠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지 옥션에서 나온 책자입니다. 이게 지지 옥션의 카툰 경매 2권입니다. 1권, 2권이 있고요. 1권, 2권이 발간이 됐죠. 발간이 됐는데 2권에서 지금 329페이지나 329페이지 329페이지에 이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 것은 보면은 458페이지입니다. 458페이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독 입찰이고 있는데, 앞에 것은 지금 보증금을 띄었다 말이죠. 2018년도에 낙찰 건수에 비해서 보증금 띈 게 빨간색이 보증금 떼인 경우입니다. 떼인 경우 몰수당하고 배당 재단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교재를 보시면요. 그래서 2019년도 데이터지만은 우리 지지옥션에서 이 회장님이, 강명 회장님이 책을 잘 쓰셨어요. 아주 심일하게 쓰시는데, 거기 보면은 2018년도에 낙찰 건수가 한 45,000건 되는데, 잔금을 못 내고 보증금을 몰수당한 경우가 한 7.6%다. 약 한 10% 보겠습니다. 10% 같으면은 거의 뭐 한 3,000건 이상, 4,000건 가까이 보증금을 못 냅니다. 여러분들이 입찰 보증금은 이제 최저 매각 가격에 떨어진 금액 10% 내야 되죠. 사례를 보면은 옥션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옥션을 보시면은, 자, 우리 옥션을 보면요. 특수 물건의 재매각 물건에서, 자, 그냥 볼까요? 지금 몇 개 나온지. 지금 경매가, 지금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뭐 작년에 봄에 강의할 때는 뭐 11,000건 뭐 이랬는데, 지금 26,000건. 그 중에서 10% 띄가지고 재매각 다시 놓았다, 이 말이죠. 주로. 다시 놓은 물건이 몇 개냐 하면은 지금 요렇게 해서 이제 730건입니다. 730건. 많이 나오죠. 730건인데, 뭐, 오피스텔부터 많습니다. 이게 이제 상가도 있고, 쭉 나오는데, 아파트도 아마 재매각된 물건이 많이 나옵니다. 아파트 한번 볼까요? 아파트도 재매각 물건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93개. 여러분들 아파트 낙찰 많이 들어가죠. 93개가 재매각이 됐다. 그런 것은 주로 띄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여러 기형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70%가 됐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낙찰이 들어갑니다. 그죠? 기형에 전용 18평인데 낙찰이 지금 보니까 4억 7,800인데 7억 3천을 썼다. 7억 3천. 참, 그죠? 많이 썼죠? 상당히 많이 썼네요. 많이 쓰고, 잔금을 이제 한 달 뒤에 내라 합니다. 내지 못하죠. 미납하고, 그러면 한 달 뒤쯤, 보통 여기 보니까 한 4월 28일 다시 나온대요. 이래서 4억 7,800에 그대 나오는데 유찰되죠. 그래서 집에서 가죠. 여보야, 몇 명 들어왔노? 내 혼자. 얼마 더 썼는데, 한 2억 한 3억까지는 안 되죠. 2억 한 4, 5천 더 썼다. 혼자 입찰했다. 상당히 기분 나쁘죠. 누가 뭐 2등으로 7억 2천에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자, 이래서 이제 미납이 됐습니다. 미납이 되면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 그럼 4억 7,800이니까 4,780만 원을 떼었어요. 떼어가지고, 몰수가 되고, 몰치가 되고, 배당 재단이 합산되는 거죠. 자, 이래서 요번에 유찰이 또 되고, 이제 다시 6월 5일에 나왔습니다. 참, 왜 그렇게 많이 쓰는 거 모르겠네요. 이게, 자, 하여튼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10%를 띄었다. 요번에는 입찰할 때는 여기 요 금액에서
20%네, 20% 되죠. 자, 그래서 이분은 10% 뛴 거 어디 들어가느냐? 여기 보겠습니다. 배당표에 보시면은, 배당표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배당표에 보면은, 이게, 요금액이 이제 배당에 포함됩니다. 요번에 낙찰이 되면은, 요거 플러스하고 경매비용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당이 되는데, 요 부분이 이제, 여러분, 떼인, 몰취된,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참, 이 사람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3,780만, 이렇게, 4,780만을 수표를 넣었는데, 10%를 준비해서 였는데, 몰수 당했다. 10원도 못 써보고,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고, 이게 지금 한두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많습니다. 방금 보듯이 빨간 거, 낙찰 건수 중에서 이 정도의 비율은 이게 몰수를 당했다. 미납이 됐다는 얘기죠.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올해 전반기로 낙찰받은 사람들이, 한 10,000건 되는데, 30%가 단독 입찰. 여기 등에 한 30% 된단 말이죠. 되는데 10%, 한 3,000건, 이게네, 한 300건이 이제 잔금을 납부를 포기했다. 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유형은 뭐 잔금을 뭐 준비가 안 된다든지, 그 다음 입찰표를 작성을 오래 했다. 예를 들면은, 영화를 더 썼다는 얘기죠. 요거처럼, 김해의 아파트인데, 요 보면은 아파트인데, 32평인데, 최저가가 얼마죠? 최저가가 3억 4,400인데 2억 7,800 떨어지니까, 자, 입찰 얼마였습니까? 30억 9,900. 아웃미들하고. 근데 이건 또 미납이 아니죠. 불허가 된 것은 이제 10%를 받아 나갔다. 이 얘기죠.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서 10% 어떻게, 다행스럽게 이제 여기에서 2,752만 원, 이걸 이제 불허가 되고, 반환된 거죠, 반환. 참 좀 드문 경우인데, 자꾸 우리 수강생이 반환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 하나 더 써가지고 입찰 보증금을, 떼인 경우가 지난해에 등등해서, 한 500억이 넘다, 500억.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번 뉴스를 보면은, 연합뉴스를 보면은 2017년도 5년간에 한 3,400억. 이것들이 참 장난 아니죠. 3,400억. 상당히 많습니다. 연평균 한 700억 정도 지금 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강생은 매각 불허가 신청해서 어떻게 잘 받아냈는데, 문제는 기입찰표 쓰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쓰죠. 법정 가서 쓰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1억 2,301 입찰 가격 씁니다. 쓰는데,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더 쓴다든지, 여기다 만 써버리면은 이게 뭐 1조 됩니다. 1조 정도. 그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상당히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동그라미 하나 더 쓴다든지, 이래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누차게 하는데, 이 기입찰표에 이 입찰 가격 쓰는 거를 은행의 청구서처럼 한글을 쓰고 아라비아 숫자죠. 이거만 하나 더 넣으면 돼요. 한 칸만 더 넣으면 되죠. 그러면 혹시 틀리면은 요거를 무시하고 요거를 보는, 거기에 3억을 30억 이렇게 쓴 사람이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어떻게 좀 빨리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떼이는 일이 없도록, 이런 단순한 실수 가지고 은행 청구서처럼 입찰 가격 쓰는 것도 양식을 바꾸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떼이는데, 떼이고 나면은 이제 학원에 이제 수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경매가 그냥 덜렁대는 게 아니고, 나도 이렇게 빨간 거를, 여기 해당이 돼가지고 토해낸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매가 물건이 찾아보면은 많아요. 이거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이런 당황이 없도록,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재매각 물건. 제가 검색했죠. 검색을 하니까, 이제 아파트에서 근데, 자, 전체를 보겠습니다. 전체. 아까 아파트는 매근 거 한번 볼까요? 이게 왜, 아까 전에, 띄었는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띄었죠, 이게. 띄어가지고, 이게 이제 움직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4억 7,800인데 7억 3천을 썼다.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용산 기영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기영구에 있는 아파트죠. 아파트인데, 7억 3천에 썼는데, 임차인도
뭐 없어요. 없는데 문제가 있네요. 이게 2018년도에 저축에서 설정을 했는데 그 이전에 전입자가 된다. 전입자. 근데 전문가 보면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 여기 있네요. 신청 채권자로부터 점유자의 무상 거주 각서가 지르다. 점유자로부터 이게 무상 소유자와 친구라는 분이 무상 거주 확인됐다. 그러면 이게 판례 입장은 무시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나가야 된다. 무상 거주 각서가 있으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은하기 때문에 나중에 대항력을 주장하면 안 된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무상 거주 각서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낙찰을 받아도 나중에 별 문제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옥션원에 제출하면 안 되고요. 법원에서 이렇게 이제 서류가 접수됐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있는지. 자, 이거죠. 제일 중요한 게 법원에 매각 문건명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업보장안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건데, 이거 보면은 이제 문건 명시서에 잘 보세요. 1번 설정보다 이전에 전입자가 있다. 이 얘기죠. 전입자가 있는데, 이제 이게 대해서 재매각 요번에는 20% 입찰보증 20%는 얘기죠. 특별매매 조건은 매수신청 보증금, 입찰 보증금, 최저매각 20%다 하면 뭐 아실 거고, 신청 채권자로부터 점유자 김 씨는 소유자와 무상 거주 확인됐다 하면 이럴 때는 뭐 부담 없이 낙찰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부담 없이 받아도 여러분들이 명도하는 데는 뭐 크게 인도명 있는 결정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대부분 판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낙찰을 적당하면 되는데, 이분이 쓴 거는, 이런 말씀 은 모르겠네요. 1차에서 이렇게, 그죠? 뭐 잘못 썼다, 그죠?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자, 좌우지간, 뭐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처럼 700건 정도 이렇게 해서, 뭐, 농지 보입니다. 농지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19억인데 50억을 썼다. 참 웃긴 이야기죠. 50억을 썼는데, 그러니까 뭐 유동화사에서 뭐 쓴 거냐? 제가 볼 때는 쭉 보면은 막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축산 농협이니까 농협에서 그렇게 썰리는 뭐 받아가려고 뭐 그렇게 입찰분을 받아가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자, 좌우지간 이렇게 해서 많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떼의 물건들이 많습니다. 떼의 물건들이. 그래서 이게 재매각 물건, 여러분들도 앞으로 연간 한 700억 정도 떼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0건 정도 여기 포함이 안 되도록 미리 공부도 하시고, 그죠? 경매 공부를 정확하게 배우셔야 되지. 경매 공매를 못 배우면은 막 그냥 10% 달랑 띄입니다. 띄고 나서 학원에 오봤자 그거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한다 해도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자, 요것도 그렇죠. 3억 2천에 낙찰받아 미납되었으니까 뭐 3,160만 띈 거죠, 이게. 띄가지고 지금 입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사전에 공부를 하시고 자금 준비도 하시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뭐 다가구도 90% 대출을 해주고 했어요. 신탁 대출을 해서 수강생들이 뭐 잔금을 치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10% 떼이는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죠? 조심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2억 7,500인데 30억 9,900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일이 없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경매를 배우기를 않도록 미리 학원에 수강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번 수강은 제가 지금 준비를 다 해놨죠. 6월 21일 날 6월 21일에 요번에 이제 수강이 됩니다. 그죠? 되니까 수강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강은 뭐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요번에 173기가 이제 개강이 되는데요. 잠깐만요. 173기가 요번에 이제 개강이 됩니다. 되죠? 쭉 6월 21일 날 매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월
월요일 날 수강이 됩니다. 다시요. 자, 요번에 173기는 6월 21일에 그죠? 6월 21일에 개강이 되고요. 저는 이제 창원에 있다가 이제 올 2월 달에 서울로 올라왔죠. 올라왔고 이제 강의를 부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 신청하셔가지고 아까 같이 10% 떼이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물건은 무상거주각서가 신청 채권자로부터 법원에 제출됐으면 그거는 인도명령 결정이 나오지 않느냐 명도를 요청하면은 나와야 될 겁니다. 점유자는. 그래서 뭐 대학력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강을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좋은 경공묘 물건을 약 한 300개 정도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수강 신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고 1번 라이브 방송 서울 청담동에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번부터 계속 방송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현안을 가지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수강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6월 20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많이 듣죠. 한 70%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도 많이 신청을 하시면은 한 달 내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반복 수업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입찰 보증금 떼이는 사람이 한 300건 그죠? 300건 연간 한 700억 정도가 떼이고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 10%. 여러분 자격 수표 준비해가지고 기업법정할 때 미리 하루 전날 그것을 이제 10원도 못 쓰고 떼있다는 이야기죠. 떼인이 없도록 미리 경매, 공부를 부진히 하셔가지고 한번 배우시면은 여러분이 막 평생 동안 자기 무기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박사 과정에 우리 지도 교수님 말씀하셨죠. 한국에서 부동산을 모르면은 3대가 어렵다 그럽니다. 3대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동산에 입문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많이 만들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지분보다도 오히려 허거 물건들, 허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학력 포기 물건을 많이 지금 수강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 한 2천만 원, 3천만 원 투자해서 2, 3개월 만에 2, 3천만 원 100% 수입을 내는 수강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